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HN 오픈 UI 기술팀이라는 곳에서 오픈소스 XE의 UI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정찬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 저는 이 발표를 예전에 2번인가 더 다른 곳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일부는 제 발표를 3번째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혹시 제 발표를 3번째 듣는 분 계신가요?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예, 몇 분 계시네요. 달달달달 외우시겠어요. 예, 저는 HTML 문서로 프레젠테이션을 작성을 했고요. 그 HTML5와 CSS3를 사용을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초기 화면은 CSS3의 효과들을 여러 가지 섞어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이 화면에 보시면 약간의 배경의 그라디언트 효과 보이시나요? 예. 이것도 CSS3를 이용한 효과고요. 오페라 브라우저를 제외한 나머지 브라우저에서 이 그라디언트 표현, 백그라운드 그라디언트 표현이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CSS와 3라는 글자가 서로 겹쳐서 보이죠? 뒷부분이 투명하게, 반투명하게 돼서 보이죠? CSS3의 오퍼서티라는 투명도 속성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글자 가장자리에 보면 약간의 아우터 글로우 같은 효과, 그림자가 텍스트 섀도우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가져다가 올리면 글자가 진해지면서 글자가 커지는 트랜지션이라는 속성을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12가지의 속성들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속성이 CSS3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일부예요. 브라우저들이 먼저 좋다고 판단해서 앞다투어서 적용하기 시작한 그런 기능들과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속성들만 제가 12가지로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이것보다 더 많은 속성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찾아보시면 더 많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일러스트는 저의 미투 친구분께서 그려주신 건데요. 현재의 상황을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지금 병사 하나가 CSS3는 언제 지원되는 거야? 우리 다 죽은 다음에 하면서 CSS3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죠. 단독화된 HTML, 알아보기 힘들고 비표준 HTML들이 난무하고 액티브X가 난무하는 이런 판국에 CSS3가 지원이 된다면 우리가 뭔가 좀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 하고 기다리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잘 표현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CSS3를 여러분들 기다리기만 하실 건가요? 모든 브라우저들이 CSS3를 완벽하게 다 지원하고 i678 브라우저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실 건가요? i678 브라우저는 CSS3 속성을 거의 지원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i678의 국내 점유율이 97, 8% 정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i에서 어차피 못 보니까 쓸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들이 또 장가를 가기 전에는 i678 브라우저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얼마 전에 한국에 방문했던 CSS의 창시자 호콘 비움리라는 분인데요. 예. 이 프레젠테이션과 별 관계없지만 자랑하려고 집어넣습니다. 예. 다음에는 팀 버너스리, 웹의 창시자와 함께 사진을 찍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일단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CSS3는요. 이미 브라우저들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i678 브라우저는 CSS3 속성을 지원하지 않지만 CSS3 속성 가운데 일부를 지원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필터라는 MS 전용 속성들을 이용해서 CSS3 효과를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섞어서 이용하면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허경영 씨의 콘서트 입장료가 10,000원, 15,000원 싸군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프레젠테이션 한 장에 모두 집중이 되어 있고요. 다른 건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이 문구만은 기억해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뒤에 소개해드리는 CSS3 속성들은 여러분들이 구글 시내 이제 검색을 하면 다 나오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저는 정리만 잘했을 뿐이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고 검색만 하면 쉽게 응용해서 쓰실 수 있으니까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더 좋은 도구를 선택한 사용자에게는 더 향상된 경험을 주자라는 메시지를 가장 먼저 중요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은 좋은 도구를 선택하지 않은 사용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험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지 어떤 사용자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최근에 이제 i6 브라우저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은 다음에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저희 사이트는 i6 브라우저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웹표준의 근본적인 목적이나 취지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게 웹표준의 궁극적인 목적인데요. i6 하위 버전의 브라우저 호환성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그런 근본적인 취지에도 어긋나고요. 예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넷스케이프 브라우저들이 있을 때 저희는 넷스케이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i6라는 브라우저도 지원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권유하는 방향으로 그런 i6에 대한 운동이 펼쳐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지금 현존하는 대중적인 브라우저들 5가지를 모아봤어요.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i고요. 그 밑에 이제 아이폰 4도 있습니다. 아이폰 4는 제가 왜 넣었냐면 모바일에서는 그 사파리가 강세예요. 그래서 모바일 작업 같은 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바일 웹페이지의 그 페이지 뷰가 사파리 브라우저가 50% 이상을 넘습니다. 그 PC 웹하고는 좀 다른 형국이죠. 저희 나라에서 PC 웹에서는 사파리 점유율이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모바일에서는 아이폰의 휴대폰 점유율은 10%가 조금 넘는데요. 그 페이지 뷰는 50%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더 좋은 휴대폰과 더 좋은 브라우저를 제공을 하면 그만큼 더 많이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가 뭐 빨리 사라지길 만약에 기대하신다면 더 좋은 브라우저를 선택한 사용자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줘서 유도하는 그런 방향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브라우저가 지원하면 우리도 지원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국어 잘 하시나요?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하지만 잘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타나 맞춤법 틀린 거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띄어쓰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틀려요. 블로그 같은 데 글을 쓰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언어를 배우실 때 처음에 주변 생활 속에서 쓰시던 것들을 먼저 익히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CSS3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CSS3 명세 펼쳐놓고 ABC 순으로 다 그거를 익히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주변에서 자주 사용되고 유용한 것들을 먼저 접하시고 사용하시면서 천천히 학습을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표준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CSS3는 CSS 밸리데이션 통과하나요? 라고요. 일단 HTML 밸리데이션 검사, 문법 검사죠.는 제가 되도록이면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CSS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너무 의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W3C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그라디언트 효과 같은 것도 있고 블러 효과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CSS3 효과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소스 코드를 뜯어보시면 이미 W3C 웹사이트도 CSS3 속성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밸리데이션 검사를 하면 오류가 나겠죠. 예. 그래서 항상 표준에는 공식적인 표준이 있고 사실적인 표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표준이라는 것은 W3C에서 권장 표준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이제 공식적인 표준인데 아직 워킹 드래프트 초안 단계이지만 브라우저들이
이미 앞다투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적인 표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W3C 웹사이트는 공식적인 표준을 존중하면서도 사실적인 표준을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이미지는 그 키보드에 묻어있는 이 세균이 손으로 옮겨가는 것을 이제 두려워한 나머지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PC를 장착을 하고 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사용할 수 있는 CSS3를 소개할까 합니다. 아직 모든 브라우저들이 CSS3를 완벽하게 잘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도구를 선택한 사용자들은 여러분의 센스에 분명히 감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텍스트 섀도우라는 효과를 말씀드립니다. 지원 브라우저가 여기 하단에 표시되어 있죠.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오페라, i. 여기서 제가 i 아이콘을 넣으면요. i678에서 모두 표현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i가 CSS3 속성을 아직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터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텍스트 섀도우 효과는요. 글자에 그림자를 주는 속성인데 이렇게 블러 처리가 안 된 그림자도 회색 그림자도 줄 수 있고요. 바로 위에서 빛을 내리쪼이는 듯한 그 사방으로 그림자를 번지게 하는 이런 효과를 줌으로 인해서 포토샵에서 아우터 글로우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리고 검은색 배경에서도 이런 네온이 발광하는 이런 효과도 낼 수가 있고요. 모든 브라우저에서 다 이런 효과를 지원하니까 쓸만하시겠죠. 그래서 문법은 이래요. 일단은 i는 필터로 적용 가능하시고요. 나머지 브라우저들은 그림자의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블러가 0이면 블러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러를 5, 10 정도 주면 좀 더 흐릿하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림자의 색상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텍스트 섀도우를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i 필터로 표현을 하시면 블러 효과를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블러가 0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좀 투박하게 그림자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디자이너가 약간의 타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텍스트 오버플로우 속성이에요. 어떤 박스에서 글자가 넘칠 때 그 넘치는 부분에 말줄임 표시를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서버 측 개발자분들이 글자의 바이트 수 같은 걸 체크를 해가지고 처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파이어폭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브라우저들이 이것을 속성을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먼저 브라우저의 구현을 이미 i6 때부터 해놓고 있던 기능이에요. 예. 그리고 CSS3에 와서 제한이 됐고 다른 브라우저 벤더들도 받아들였죠. 그래서 잘 보시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글자가 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 상자의 크기에 따라서 말줄임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한글일 때와 영문일 때 바이트로 체크를 하면 한글일 때와 영문일 때 이 글자 폭이 틀려가지고 그런 것들 맞추기가 참 까다로운데 이것은 이 상자의 너비를 기준으로 너비에 알맞게 말줄임 표시를 해주는 이런 속성입니다.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박스에다가 오버플로우 히든 속성을 줘서 넘치는 부분을 그냥 잘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중간에 글자가 잘리는 그런 현상은 보기가 좀 싫겠죠. 그래서 문법은 텍스트 오버플로우는 일립시스. 일립시스는 말줄임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 텍스트 오버플로우 속성을 제가 2번을 선언을 했는데 뒤에는 대시, 대시 이렇게 접두사가 붙었죠. 여기 O라고 표시가 된 건 오페라라는 브라우저에서 공식적으로 이 속성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실험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페라 브라우저는 텍스트 오버플로우를 아직 지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접두사를 붙임으로 인해서 실험적으로 적용한 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페라는 O, 파이어폭스는 모즈, 그 다음에 i는 ms 이런 식으로 접두사를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접두사를 붙여서 실험적으로 CSS 속성들을 지원을 하는 것은 CSS 2.1 명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브라우저들이 자체적으로 원하는 기능을 실험적으로 적용하고자 할 때 앞에 접두사를 붙여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를 제외한 브라우저들은 첫 번째 라인을 해석할 거고요. 오페라 브라우저는 두 번째 라인을 해석을 하겠죠. 다음은 워드랩입니다. 그 글자가 넘칠 때, 그러니까 1바이트 문자열이 공백 없이 계속 이어쓰기가 될 때, 이거를 한 단어로 인식을 해서 브라우저들이 자동으로 개행을 시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시판 제목 같은 데다가 영어나 또는 숫자를 띄어쓰기 없이 계속 쓰면 이렇게 줄바꿈이 되지 않고 상자를 넘쳐버리죠. 이렇게 되면 게시판이 깨지거나 레이아웃이 깨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요거를 워드랩이라는 속성으로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로 박스 크기에 맞춰서 줄을 바꿔주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안을 했고 i6 때부터 지원을 하고 있던 기능이고 최신 브라우저들이 다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간단하죠. 워드랩은 브레이크 워드라고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폰트 페이스라는 규칙입니다. 이 폰트 페이스는 웹 폰트라고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에 지정된 폰트가 없을 때 웹 서버에 있는 폰트를 내려받아서 브라우저에서 제작자가 원하는 폰트를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더 퀵 브라운 박스 점프스 오버 더 레이지 도그라고 해가지고 빠른 갈색 늑대가 게으른 개를 뛰어넘는다라는 문장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시나요? 예. A부터 Z까지 다 포함된 글자예요. 이런 걸 이제 펜그램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늑대가 진짜 개를 뛰어넘고 있는. 예.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프레젠테이션도 나눔 고딕을 이용해서 웹폰트를 이용해서 제작이 됐어요. 지원하는 브라우저는 모든 대중적인 브라우저들이 다 지원을 합니다. 사용법은 이런데요. 제가 폰트 페이스 룰을 2번이나 선언을 했잖아요. 첫 번째 것은 i를 제외한 BI 브라우저를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 라인은 i 브라우저를 위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2번이나 선언해야 하냐면 i 브라우저는 웹폰트 중에 EOT라는 포맷밖에 지원을 안 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고 자기네 브라우저만 지원을 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i678 브라우저에서는 EOT 포맷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표준 계열 브라우저들은 TTF나 OTF라는 타입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브라우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번이나 선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바디 인풋 텍스트 에리어, 셀렉트 버튼 이런 엘리먼트들에다가 한꺼번에 폰트 패밀리를 지정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폰트 패밀리 NGTTF, NGEOT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폰트 패밀리 이름은 사용자 정의 하시면 돼요. 다른 걸로 바꾸셔도 돼요. 단지 여기서 똑같이 적어주셔야겠죠. 근데 지금 제가 보면 이 웹 폰트 이름을 뒤쪽에다 적었어요. 앞쪽에다가는 나눔 고딕이라는 폰트의 로컬에 있는 폰트의 이름을 적었고요. 왜 이렇게 했냐면 이미 로컬에 나눔 고딕 폰트가 깔려있는 사람들은 웹 폰트를 내려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웹 폰트가 상당히 무겁거든요. TTF 폰트는 약 2메가가 좀 넘고요. EOT 폰트는 700kB가 넘어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사용자에게 주는 것은 좀 무리라는 판단이 돼서 로컬에 이미 나눔 고딕이 설치가 돼 있으면 로컬 폰트를 먼저 참조해라 라고 해서 나눔 고딕 그리고 또 한글로 나눔 고딕이라고 적었습니다. 한 번만 적지 왜 2번만 적냐 라고 물어보시면 오페라 브라우저는 한글 서체에 대해서 영문으로 그 폰트 이름을 작성하면 인식하지 못하는 버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브라우저는 한글 폰트 이름은 한글로 적어주셔야 한글 폰트를 제대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영문과 한글을 동시에 쓴 거예요.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5번째 오퍼서티 속성입니다. 투명도이죠. 모든 브라우저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i 브라우저는 오퍼서티 속성을 지원하지 않지만 필터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동일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상자와 파란색 상자가 서로 50%씩 투명하게 돼서 뒤에 있는 배경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I를 제외한 나머지 브라우저들은 오퍼서티 0.5, 1이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0이면 투명하게 돼서 안 보이는 거고요. 그 I에서는 필터로 알파 오퍼서티는 50. 여기는 100이 1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00이면 다 보이는 거고 0이면 안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모든 브라우저에서 이 반투명한 효과를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박스 섀도우 속성입니다. 이것도 모든 브라우저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저의 둘째 아들이고요. 보고 싶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림자 효과는 지금 제일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빛이 어느 한쪽 측면에서 비치는 듯한 이런 표현도 가능하시고, 정면에서 내리 쪼이는 듯한 중앙에서, 그래서 사방으로 그림자가 생기는 이런 표현도 가능하시고, 안쪽으로 그림자가 생기는 이런 표현도 다 가능하세요. 한편 I 브라우저는 필터를 이용해서 이걸 표현하는데 일단 얘밖에 표현이 안 돼요. 얘와 얘는 표현이 안 되고요. 얘만 표현이 되는데 그림자의 블러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블러가 0이에요. 그래서 I에서는 그림자 표현이 가능은 하지만 조금 투박하고 약간의 모습이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은 좀 복잡하죠. 일단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서는 이 앞에 모즈라는 접두사를 붙여서 X좌표, Y좌표, 그림자의 블러 효과, 그 다음에 그림자의 색상. 이게 이제 텍스트 섀도우랑 값 지정하는 방법이 똑같죠. 예, 이렇게 쓰시고 웹킷, 크롬과 사파리 브라우저에서는 웹킷을 쓰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데 이건 이제 오페라 브라우저를 위해서 박스 섀도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속성과 값을 3번이나 적어주게 되고, 또 I 브라우저에서도 표현하기 위해서 필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섀도우라는 효과를 사용했고요. 아까 텍스트 섀도우는 I에서는 드롭 섀도우, 그리고 섀도우. 이름이 조금 틀려요. 드롭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다음은 보더 레디우스입니다. 지금 이것은 I에서는 아직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I를 제외한 나머지 브라우저들에서 이 보더 레디우스를 지원을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HTC 포맷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이용을 하시면 I에서도 이 보더 레디우스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사용을 하시면 보더 레디우스뿐만 아니라 박스 섀도우, 텍스트 섀도우 이렇게 3가지가 표현이 가능하세요. 제가 여기에다가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배포해드리는 그 문서 안에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대한 설명과 URL을 제가 적어놨으니까요. 참고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는 네 방향 모두, 네 꼭지점 모두에 둥글게 보더 레디우스를 설정한 코드고요. 파이어폭스, 그 다음에 사파리 크롬. 이렇게 한 번만 값을 적어주시면 내 귀퉁이를 모두 동일한 값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는 코드는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 내만 30픽셀을 적용하고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은 0을 지정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보더 레디우스 30픽셀 0픽셀이면 30픽셀 0픽셀 30픽셀 0픽셀과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단축해서 쓴 거죠. 그래서 모질라 웹킷, 모질라는 첫 번째 라인과 두 번째 라인은 값 표기하는 방법이 같은데 사파리와 크롬 웹킷 계열 브라우저들은 이렇게 단축으로 값을 지정하는 방법을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웹킷 보더 탑 레프트 레디어스 한번 적어주고 다시 보더 바텀 라이트 레디우스 이렇게 속성을 두 번 적어주어야 원하는 방향에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점점 정리가 돼서 통일이 되겠죠. 다음은 백그라운드입니다. 기존에는 백그라운드는 하나의 요소에 하나의 백그라운드만 사용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CSS3에서는 여러 번, 심지어 무한대의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I를 제외하고 모든 브라우저들이, 대중적인 모든 브라우저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미지가 보더의 내 귀퉁이에 4번 적용이 된 걸 보시고 계십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백그라운드 값을 이렇게 적는데 쉼표를 이용해서 값을 분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4번, 같은 이미지가 지금 4번 사용이 됐죠. 그래서 꼭 같은 이미지 사용 안 하셔도 돼요. 4가지 다 각각 다른 종류의 이미지들을 4번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그라디언트입니다. 아까 첫 화면에서 잠깐 보셨죠? 회색 그라디언트를.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CSS3 명세 부분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데요. 브라우저들이 오페라를 제외한 나머지 브라우저들이 이미 다 지원하고 있는 속성이라서 소개를 드립니다. 아마도 표준에 등록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오페라 아직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I는 필터를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면 백그라운드에다가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에다가 제가 앞에 이 값을 초록색 값을 집어넣어놨는데 이거는 브라우저들이 이 뒤에 있는 그라디언트 속성과 값을 해석하지 못할 때 폴백을 제공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을 해석하지 못하면 그냥 박스 전체가 초록색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적어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파리와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웹킷 그라디언트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라이니어 선형화해서 0, 0, 0, 100%인데요. 해석을 해드리면 X 좌표 시작점, Y 좌표 시작점, 그다음에 X 좌표 종료점, Y 좌표 종료점 이렇게 돼요. 그래서 X 좌표는 둘 다 0이잖아요. 그러니까 X 좌표, 수평으로는 그라디언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Y 좌표 쪽을 보시면 시작점이 0%인데 끝점이 100%예요. 그러면 시작점은 0, 그 다음에 종료점은 100%니까 박스의 하단 끝이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라디언트를 내리겠다는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 from과 to를 적어주죠. 시작하는 값은 초록색이고 끝나는 값은 흰색 이렇게 적어주시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화면의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질라 쪽은 또 이 값을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똑같은데 뒷부분에는 모질라가 좀 더 표기하는 방법이 좀 쉽고 인간이 이해하기 좀 쉬운 것 같아요. 보시면 시작하는 방향만 적어줬어요. 탑이라고. 그리고 시작하는 색상, 그 다음에 끝나는 색상만 적어줬어요. 이것은 위에서부터 아래 초록색으로 시작해서 흰색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라는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값을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서 혼란스럽긴 하지만 이 문서를 보시고 잘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I 같은 경우에는 필터를 이용해서 그라디언트라는 필터를 이용해서 스타트 컬러와 엔드 컬러를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3개 남았는데요. 요것들이 요즘에 이제 CSS3 하면 가장 많이 주목을 받는 속성들인 것 같아요. 트랜스폼이에요. 트랜스폼 뭔가 변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11번째가 트랜지션, 그 다음에 12번째가 애니메이션인데요. 트랜스폼은 뭔가 변형하고 이동하고 하는데 좀 정적인 거예요. 정지된 어떤 표현을 하는데 트랜지션은 1회에 걸쳐서 부드러운 움직임을 주는 그런 효과고요. 애니메이션은 한 번이 아니라 무한대로 계속 반복해서 뭔가 회전을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차차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사용된 트랜스폼은 뭐냐면 이 아이폰 4라는 글자가 지금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90도 누웠죠. 예, 이미지가 아닙니다. CSS3로 트랜스폼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처리한 것이고요. 지금 솔드 아웃이라는 글자도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글자를 기울기를 회전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마우스가 오버할 때 아이폰이 살짝 커지잖아요. 요거는 트랜지션이라는 속성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가 정지해 있을 때하고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의 상태를 부드럽게 애니메이션처럼 연결을 해준 거죠. 이게 이제 트랜지션인데 이건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트랜스폼 속성을 설명드리면 이것도 보시면 지원하는 브라우저가 5가지 종류 다 들어가 있죠. I는 그 필터 속성을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네요. 일단 트랜스폼은 로테이트. 일단
트랜슬레이트, 이동, 그 다음에 스케일, 크기, 로테이트, 회전, 스큐, 비틀기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은 아이폰이라는 글자가 90도로 뉘운 거, 그걸 설명하는 속성입니다. 코드입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회전하겠다. 얼만큼? 90디그리, 90도 회전하겠다. 그리고 트랜스폼 오리진, 이건 축을 지정하는 거예요. 어떤 축으로 회전을 시킬 거냐. 그래서 X좌표는 0, Y좌표는 100. X좌표가 0이면 이쪽 끄트머리가 되겠죠. 그리고 Y좌표가 100이면 맨 아래쪽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폰이라는 텍스트를 이 밑에 부분 모서리를 잡고 90도를 돌린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아이폰이라는 글자가 누운 것을 여러분들이 아까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페라, 모질라, 웹킷, 브라우저들이 각각 아직 실험적으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두사를 붙여주셔야 되고요. 아이 경우는 필터를 이용해서 지원을 하는데 매트릭스라는 필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이런 숫자들이 있죠. 좀 복잡하죠. 근데 MSDN 사이트에 가시면요. 이것들을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그 웹페이지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90도 돌려줘라 라고 90도라는 값을 입력하면 요런 값들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저희는 이걸 값을 카피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MSDN 사이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이트들, 참고할 사이트들은 제가 요 밑에 링크로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 표준이 뭔지 먼저 설명하는 곳을 링크를 걸어놨고요. 그 다음에 MS에서 뭔가 설명하는 게 있으면 그때 MSDN 사이트를 링크를 해놨고요. 나중에 이제 받으시는 책자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트랜지션이라는 속성이에요. 이 속성은 아직 I와 파이어폭스가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요. 마우스를 살짝 올리면 이 버튼이 부드럽게 애니메이션 되듯이 이렇게 펼쳐지죠. 갑자기 팍 뜨는 게 아니라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열리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속성이 트랜지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한 반복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단 한 번, 만약에 마우스가 호버가 되거나 또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넣거나 빼거나 할 때 그런 단순한 동작에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만들어주는 게 트랜지션입니다. 지금 보시는 요 메뉴 내비게이션 보시면 마치 애플의 그 내비게이션과 약간 좀 비슷한 스타일이죠. 그라디언트도 살짝 들어가 있고요. 박스 섀도우도 들어가 있고 보더 레디어스도 들어가 있고 이 글자에 자세히 보시면 텍스트 섀도우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흰색 그림자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움푹 들어간 듯한 그런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한 장도 사용하지 않고 이런 내비게이션 표현과 이런 부드러운 움직임 표현이 CSS3만으로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은 일단은 두 개의 상태가 있어야 돼요. A라는 마크업이 있고 A 호버, 마우스가 올라간 상태의 코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코드가 두 라인이 있어야 되고 그 지금 패딩 값과 마진 값, 그 다음에 오퍼서티의 변화가 있어요. 그쵸?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때 여기서 트랜지션을 갖다가 어떤 속성을 몇 초간 진행할 것이냐를 값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 있는 모든 속성과 여기에 있는 모든 속성을 트랜지션 시켜라 이런 일반적인 표현을 쓰는데요. 그럴 때는 0.2세컨드 하고 한 칸 띄고 all 이라고 쓰시면 패딩이든 마진이든 적용된 모든 속성들이 다 트랜지션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거 말고 패딩 값만 트랜지션 시켜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기다가 세컨드를 적으신 다음에 한 칸 띄고 패딩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또는 마진 또는 레프트 라이트 이런 CSS 속성들을 모든 속성들을 트랜지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all이라는 값은 생략될 수 있고요. 생략되면 기본이 all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0.2세컨드 초만 적어줬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는 속성인데요. 애니메이션은 계속해서 뭔가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그런 속성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이제 올리면 이렇게 정지를 시킬 수도 있고요. 제가 마우스를 올릴 때 이 원이 빨간색으로 변하죠. 이건 트랜지션이에요.
그리고 이 원이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은 애니메이션이고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도 이미지를 사용한 게 아니라 박스에 보더를 주고 보더 레디어스를 처리를 해서 네모난 상자를 원으로 만든 거죠. 아직 지원하는 브라우저는 웹킷, 사파리와 크롬 뿐이지만 다른 브라우저에서들도 곧 지원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일단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은 키프레임이라는 규칙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아직 웹킷에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웹킷은 실험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웹킷이라는 접두사를 넣는데요. 키프레임즈 안에다가 웹킷 파이어, 이건 사용자 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이름으로 적으셔도 돼요. 단지 이 위에서 호출하실 때 똑같은 이름을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하는 애니메이션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시작 부분의 코드와 종료 지점의 코드를 적어주시면 돼요. from, 웹킷 트랜스폼, 로테이트. 회전하는데 0도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트랜스폼 로테이트 360도, 360도에서 끝난다. 라고 from부터 to까지 이렇게 키프레임즈를 지정을 해놓고 나서 요 위에서 애니메이션이라는 속성을 사용을 한 다음에 웹킷 파이어라는 거를 애니메이션을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infinite, 영원히 돌아라. 그 다음에 1초간, 이 1초는 0도에서 360도까지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from에서 to까지 1초간 영원히 도는데 라이니어, 선형화, 즉 속도의 변화가 없이 계속 일정한 속도로 애니메이션 시켜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CSS3 데모 사이트에 가시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더 화려하고 좀 더 뭔가 다른 속성들을 알고 섞여서 매시업이 된 그런 역동적인 코드들을 발견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사용하기 쉬우시라고 일단 좀 간단한 코드들을 먼저 구현을 해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또 복잡한 건 저도 아직 잘 몰라요. 예. 한번 다양한 시도를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속성들은 다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브라우저가 지원을 하면 저희는 실행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5가지 종류의 대중적인 브라우저들이 사이좋게 손을 잡고 이렇게 서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 자세히 보면 재밌습니다. 보시면 파이어폭스가 지구본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예, 파이어폭스가 지구를 정복한다. 이런 의미죠. 근데 사파리가 뭔가 못마땅하다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있고 오페라부는 좀 표정이 어둡네요. 예, 재미없죠? 그래서 일단 브라우저가 지원하면 저희는 실행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말한 그 실행이 응급 실행은 아니겠지. 예. 개콘들 안 보세요? 그것이 바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일이고 사용자 경험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여기 보시는 분이 이제 웹의 창시자 팀 버너스리인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그냥 한 말이에요. 논리적인 비약이 좀 심하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발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정찬명님께 감사드립니다.